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화분에 심어야지 좋은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화분에 심으면 다육이는 다 크게 자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다육이의 성질에 따라서, 다육이의 종류에 따라서, 다육이의 품종에 따라서 그 화분을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어떤 다육이는 큰 화분에 심으면 이 뿌리가 큰 화분에 이 활착을 못해서 죽거나 몸집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다육이가 있는 반면에, 큰 화분에 심어주면 물을 만난 듯이 확 커지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품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품종은 팔천대철화입니다. 이 팔천대철화 같은 경우는 이 대형종입니다. 아주 크게 자라는 품종인데요. 이 처음부터 너무 손톱만한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하면 이 성장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중품 정도를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멋진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는 팔천대철화 같은 경우는 제품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대략 크기는 가로가 한 40cm가 넘는 아주 큰 대품입니다. 이 무던한 품종이고, 이 단풍이 들면 아주 멋진 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 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분을 크게 쓸수록 아주 멋지게 자라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2호, 이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 또한 큰 화분에 심어주면 물 만든 듯이 아주 크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고 뿌리가 화분 속 깊게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분이 클수록 아주 크게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품종은 에오니움종인데요. 뭐 할로윈이나 아니면 캐시미어 같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풍이 아주 곱게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 관엽처럼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다육식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에오니움종 같은 경우도 이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에 심어주면 그 세력이 더 세져서 더 커다란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관엽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면서 키우는데요. 한 4, 5년 키우면 멋진 관엽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도 다른 철화와 다르게 성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성장이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화분보다는 약간 커다란 화분에 심었을 때 그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작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작은 화분에 심어도 되지만, 나는 정말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브레이브 철화를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는 키우기도 무던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굶기면서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는 다육인데요. 이 참 멋진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엽 화분에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오래 묵을수록 이 핑크빛 얼굴이 아주 멋진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겉잎에 이 뽀얀 백분이 이렇게 살짝 얹어 있는 상태에서 핑크빛이 이렇게 안쪽으로 감추고 있는 모습, 아주 멋진데요. 이 품종도 아주 대형으로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고, 화분을 크게 쓸수록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당 한 10,000원에서 뭐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다육이는 두들레아입니다. 두들레아 품종도 이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에 심어주면 더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화분에서 키우면 더 이 세력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너무 작은 화분에서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이 품종들을 더 멋지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두들레아가 있지만 그 중에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화분을 더 크게 써야지만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파키피덤은 이 화분 속에 뿌리를 제대로 이제 활착을 시키면 이 15cm 정도 크기 사이즈가 대략 30cm까지도 클 수 있는 아주 이 성장이 무섭도록 클 수 있는 이 대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야생의 모습을 감상해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파키피덤을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덤이 얼굴 하나에 한 12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 얼굴이 커다란 이제 대형 화분에 심어주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한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이런 아이가 한 1년 정도면 이 얼굴이 한 20cm, 이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가 한 1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18cm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다육이입니다. 이 다육이는 화분을 크게 써야지만 더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키피덤 외에도 설산, 이 설산도 대형종에 들어갑니다. 이 화분이 작으면 이 목대가 가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설산 또한 커다란 화분에 심어줘야지만 그 카리스마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화분 크기만큼 자란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설산은 꼭 큰 화분에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방울복랑금 또한 작은 화분보다는 커다란 화분에 심어줬을 때 더 크게 자랍니다. 이 번식 세력이 아주 강한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작은 분에 키울 필요가 없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분 크기만큼 자라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분이 어느 정도 크냐면 이 높이가 50cm가 넘는 아주 큰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에 올 가을에 제가 이 화분갈이를 해줬는데 벌써 화분 사이즈를 벗어날 정도로 아주 왕성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빽빽한 모습 보이시나요?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 방울복랑이 여름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던 이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다란 화분에 식재를 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도 안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네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빼곡하게 잎이 다 제대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빠른데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 내가 더 클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굳이 막아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울복랑금 이렇게 방울복랑금도 대형 화분에 심으면 대형 화분만큼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리는 품종은 원종복랑금입니다. 원종복랑금 또한 성장이 아주 빠른 품종이기 때문에 작은 화분보다는 커다란 화분에 심어줘야지만 더 왕성한 이 세력 번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품종들은 작은 화분에도 심을 수 있지만 더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커다란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작은 화분에 심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이런 금 종류가 들어가는 백분이 약간 살포시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화분에 심어주면 더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다육이 매창입니다. 매창 또한 이 커다란 화분의 사이즈에 맞춰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을 만큼 아주 왕성한 이런 성장을 보여주는 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화분 크기에만큼 이 성장을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화분도 이 고무나무가 심어져 있던 아주 커다란 관엽 화분입니다. 어떤가 지금 둘레를 거의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감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힘들어서 새롭게 식재를 한 모습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종 에보니 같은 경우도 아주 성장을 많이 했고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매창 같은 경우는 이 뿌리만 제대로 활착을 한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무섭게 커집니다. 무섭게 커지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꼭
커다란 화분에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철화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 철화가 단순히 모양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었다면 요즘엔 색의, 그러니까 빨갛게 물이 드는 철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다육인데 철화의 모양이 약간은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러니까 철화의 색감이, 그리고 철화의 얼굴이 약간은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기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이 철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한 4, 5cm도 1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비쌌습니다. 특히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거래가 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뿌리만 제대로 활착을 한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만큼 이렇게 커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상토 성분, 거름 성분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1년 단위가 다를 정도인데요. 이런 철화를 많은 분들이 키워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단풍이 드는 철화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붉은빛으로 물드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지 않고 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즈, 화분 사이즈만큼 자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리아 철화가 가지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화분도 대략 한 6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분이라서 자리에 못 올려놓고 결국은 이 빈 아래 그늘에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곰마리아 철화, 근데 곰마리아 철화로 들었는데 엘콘 철화 같습니다. 이 물드는 모습을 보면 대략 이 화분 사이즈도 거의 한 25에서 30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처음 심어 주었을 때는 이 화분 중간 반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딱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철화는 정말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철화를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없이 물을 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